그래서 저는 외교관이자 6살짜리 딸이 있고 4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갑자기 같이 어린이집에서 온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피넛 브레더로 먹고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아빠가 걔를 업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다가 오느라고. 그래서 정말 아이 둘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위급 회담, 뭐 백악관에서 오고 장관실에 들어가서 노테이킹을 하고 있고 이쪽 손은 노테이킹하고 이쪽 손은 아빠가 애를 데려가서 이번에 킨더가든 들어갔는데 교복에 뭐 스커트, 팬츠, 블루, 레드 하면서 그거를 이쪽 손은 그걸 선택하고 이쪽으로는 노테이킹을 해가지고 그날 밤에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백악관에 보내는 그런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제가 5년 동안 멘토링을 하면서 이 여러분들 거의 여러분들 또래에 계신 또래의 친구들이 그 요약을 해서 만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외교관이란 모습이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들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요. 16년 전 뉴욕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 미국 시사 주간지 회사인 타임스지에서 마케팅 리서치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면 할수록 이 일은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모든 지인들, 모든 신문사에 다 이력서를 뿌렸는데 정말 아주 작은 신문사, 타운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언니랑 그때 뉴욕에서 같이 살았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유난히 밖에 창밖을 바라보는데 하늘도 깜깜하고 강물도 깜깜하고 해서 그냥 깜깜한 하늘과 강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순간을 견뎌낸 후 일본 아사히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었고요. 그래서 전 기자로서 실무 경험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족들, 친구들과 모두 헤어지고 떨어져서 지내야 됐지만 일본에서 사는 꿈과 또 신문 기자가 될 수 있는 꿈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죠. 저 역시 이렇게 힘들게 취업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국 청년들이 특히 20대 여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직장 여성에 관한 통계를 찾아봤는데 대기업에 취업하는 신입사원 중 여성의 비율이 단 12.3%에 불과하다고 하더군요. 20대는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고 경험도 부족하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20대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가득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20대가 좋을 때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 지금이 20대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지만 아이가 둘이 있고 남편이 있는 저한테는 아사히 신문사는 일본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떠날 수 없는 그런 나이죠, 지금은. 그래서 20대인 여러분의 미래에 만들어갈 결정에 제가 하는 3가지 조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하더라도 그 사회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20대보다 지금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매일매일 전쟁처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도 드렸지만 고위급 양자회담을 총괄하고 백악관 국무부에 보내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녹초가 돼서 집에 오면 아이들을 또 씻기고 재우고 먹이고 재워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든 공무원이든 사회든 공무원 사회든 회사든 어떤 조직에 남기로 결정을 했다면 첫 번째 조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업무에 그 분야의 최고가 되세요. 도쿄에서 기자로 일할 때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고요. 한국만큼 보수적입니다. 신문사에서는 거의 영국인의 남자들이었고요. 거기서 담배를 피는 거의 나이가 많은 일본인 남성들이었고 저희 편집부장은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맡은 일도 기사를 직접 쓰는 게 아니고 남의 쓴 기사를 편집을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보도국 안에 동료들과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야간을 하면서 제가 맡은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6개월을 보내고 나서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 3일을 꼬박 세우고 일을 마쳤을 때 급한 기사 요청이 들어왔고 제가 그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후로 전 정식 리포터 일을 하게 됐고 오류가 없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해서 독자들로부터 직접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제 상사가 저를 인정해줬을 때 그때 제가 느낀 뿌듯함과 성취감은 지금 저를 만든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첫 직장, 처음 맡은 업무는 기대에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I guarantee it. 내가 고작 이런 일을 하려고 이때까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 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자신이 기계 부품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외교관 동료가 저한테 그랬어요. You really are a fantastic cognitive machine.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넌 이 조직 속에서 정말 잘 굴러가는 기계 부품이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친구한테 thank you 라고 대답을 했죠. 제가 하는 일 역시 백악관이라는 큰 기계 속에 정말 아주 작은 부품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품 역할을 누구보다 잘 해내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물론 커다란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죠. 여기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외교관이니까 대통령 말씀을 해야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과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아니고 그 일 자체에 집중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성공을 하고 있나? 나한테 맞는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인정받고 있나? 라고 지나치게 걱정을 하면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일 자체에 집중을 한다면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항상 해야 할 일은 있기 때문이죠. 자, 콜린 파월 장관 역시 마찬가지 일을 했어요.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네요. 자신의 자아를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동일시를 하게 된다면 그 직책이 없어질 때 자아도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업무에서의 결정이란 자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맞는 답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어야 한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정말 힘듭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는 오포 세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아이의 엄마로선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중에 포기하려고 결정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완벽주의자인데요. 제 자신한테 언제나 하는 말이에요. 완벽한 사람과 결혼해서 완벽한 직장을 다니면서 완벽하게 아이를 키울 수는 없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조언은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한다. 제가 세운 원칙은 웃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족과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내 일을 끝냈으면 퇴근한다. 사실 이 조언을 하기가 조심스러워요. 방금까지는 최고가 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퇴근까지 일찍 하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는 말이 쉽지 그게 한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라는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더욱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가족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원칙, 외교관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원칙이에요, 지키기가. 거기다가 제가 3년에 한 번씩 이사도 해야 되고, 제가 외교관이 됐을 때는 남편이 목사가 아니고 직장인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남편은 제 선택을 응원해줬고, 저 지금까지 가족들의 도움으로 그 원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다음 발령지를 선택할 때 최대한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의 교육과 우리 부부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곳을 알아보죠. 또 다른 원칙. 내일을 끝냈으면 퇴근한다. 말하는 것도 기분 좋아요. 내일이 끝났으면 퇴근한다. 일을 다 끝내지도 않고 항상 정시에 퇴근하란 말이 아닙니다. 저도 고위급 양자회담이 있거나 야근을 종종 합니다. 다만 일을 훌륭하게 끝마쳤는데도 눈치를 보느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비슷한 강연을 했더니 어떤 한국 남성분께서 이거는 문화 차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고 미국에서만 가능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같았거든요. 70년대는. 그렇기에
저는 한국 역시 변하고 있다고, 변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원치 않은 저녁 술자리 대신 점심 약속을 잡고 회사에 남아있는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에 많은 업무를 해내는 효율성과 업무 성과로 평가를 받겠다는 겁니다. 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제 후배들을 위해서도요.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오래전부터 결혼을 하면은 그만둬야지 됐던 국무부의 여성 외교관들 덕분이니까요. 저는 이를 Silent Revolution이라고 합니다. 조용한 혁명. 길거리에서 시위를 해야 하면 혁명은 아니죠. 잘못된 관습을 조용히 바꿔나가는 것. 우리에겐 조용한 혁명이 필요합니다. 이 조언이 해볼 만한 거라고 느끼시는 분들께 한 가지 스킬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조용한 혁명은 과격할 필요가 없어요. 조용한 혁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료들 혹은 상사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잘 해내는 것 이외에도 친절함이 요구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 중에 친절한 카리스마를 갖고 계신 전 주한미국 대사이신 성김 대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가 매주 그분과 회의를 했었는데 그분의 연간 강연 일정을 결정하는 회의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는 13가지 강연 일정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어포인트먼트를 그 전주에 만들어가면서 줄줄이 들어갔더니 그 정말 준비해간 13가지 일정을 모두 반대하셨어요. No, to every single one of them.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사님에서 대사님 방에서 나올 때 유익한 회의였다고 웃으면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대사님의 친절한 태도와 합리적인 이유가 우리의 제안은 거절당했지만 우리는 배려받았다고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제 두 번째 조언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스킬을 이용해서 자신의 원칙을 지켰다면 완벽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중 Women's Leadership 세미나에서 어떤 여성 참여자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이가 깜빡하고 학교에 준비물을 챙겨가지 못할 때, 반장 선거 나가지 못할 때,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서 큰 죄책감을 느낀다고요. 저 역시 6살, 4살 밖에 안 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미안할 때가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멋지게 일을 해내는 모습 역시 제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6살 난 아이가 자기는 크면 엄마처럼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Because she's strong, she's beautiful, and she's the boss. 엄마는 예쁘고 강하고 그리고 리더니까요. 자신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 일을 하고 하며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 이겨내긴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를 위한 마지막 조언입니다. 여성 네트워크를 만듭시다. 여성으로서 조직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 일 가정의 양립 혹은 남성 동료들과의 조직 내에서의 경쟁 같은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여성들이 있다는 건 큰 도움이 됩니다. 아까도 저는 여기 와가지고 무슨 친정에 온 것 같아요. United States of Women을 보여주질 않나. 셰럴 샌드버그의 테터크의 셰럴 샌드버그는 제 멘토인데요. 제가 그분을 지인을 통해서 한 3년 전에 만나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 썰거 지금 그 테턱 안에서 썰거이라는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썰거를 만들었습니다. Lean and Soul, raise your hand. 예, 그래서 이분들도 셰럴 샌드버그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에 그분들이 초청한 30명의 서클 리더들을 이제 뭐 이라크, 핀란드, 일본에서 온 분들과 모여서 이런 어떻게 리더가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이런 서클 리더십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그런 거를 트레이닝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전에는 그 leanin.org라는 웹사이트에 제가 많이 가지 않았었는데 이런 트레이닝을 받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 토스트마스터라든지 뭐 그런 것들 들어봤죠. 근데 회비를 내야지 되잖아요. 근데 회비가 없습니다. 이거는 셰럴 샌드버그의 영향력 때문에 스탠퍼드에 있는 젠더 인스티튜트에서 모든 리서치를 그냥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leanin.org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그냥 클릭하면은 서클을 리딩할 수 있는 뭐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뭐 젠더 바이어스에 대한 그런 매뉴얼 스터디스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냥 미팅을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 보시면 정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멘토링 모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조언을 나누고 서로 응원하는지 보시고 놀라실 거예요. 제가 갔던 그 30명 중에 거의 한 25명 중은 Fortune 500 companies, Pepsi, 뭐 Procter & Gamble, Enterprise에서 그러니까 그 인사과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women's program을 lean.org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그 컴퍼니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무부가 아니죠. 국무부는 안 해요. 그래서 국방부랑 뭐 Procter & Gamble라든지 Fortune 500 컴퍼니는 they're already using these resources. 그분들이 쓰는 리소스를 여러분들이 그냥 쓰실 수 있으세요. 친구들 모아놓고. 그래서 여기 대표님도 어떤 모임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성들끼리 한번 거기 들어가서 그런 자료를 보시면은 서로를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리소스를 가지고 어떤 토론도 하거나 테터크를 보거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연 앞부분에 일본에서 고생했을 이야기를 잠깐 했죠. 그때도 지금도 제가 힘들 때마다 제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언제나 조언을 해주고 전화를 하면 받는 멘토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들에 여러분 옆에서 좋은 조언을 해주셨던 그런 멘토링 순간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멘토링 순간들을 잘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한테 이제 멘토가 되어주세요. 제가 박소영 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면은 저도 멘티가 되고 싶어요가 아니 아까 들으셨죠? 저도 멘토가 되고 싶어요 하셨죠? She's a leader. 그러니까 뭔가를 empower 되면은 뭔가 해보겠다 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해보겠다고 하는 게 she's 29 and she's a leader.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리더가 되고 멘토가 되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사관에서 일하던 대학생 인턴 6명과 2014년부터 저는 이런 멘토링 모임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대사관 안에서도 저희 동료들과 이런 서클을 시작을 했습니다. 멘토링 모임에서 저는 여러분 나이 또래들이죠. 멘티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는 모두 대학생이었는데 이제는 회사원, 선생님, 기자, 대학원생 그렇게 다들 성장을 했죠. 조직 내에서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부당한 대우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서로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댑니다. 그리고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문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제가 그런 멘토링 모임을 계속 했던 거는 제가 이 시간에 아이들 재활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쓴 그 이유와 별로 다르진 않아요. 멘토링 그리고 이번 강연을 통해서 저 역시 에너지를 얻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16년 전 뉴욕 아파트에서 한숨을 쉬고 있을 여러분 또래의 제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내일의 최고가 되세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 역할이 작고 기계 속의 부품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나라는 자아와 내가 맡은 일을 분리하고 내가 맡은 일만큼은 훌륭하게 해내세요. 둘째,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리하세요. 제 원칙으로는 원치 않은 회식을 줄이고 비효율적인 야근을 피하는 조용한 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원칙을 내세울 때 친절함이라는 스킬을 이용하시고 완벽함에 대한 강박관념을 떨쳐버리세요.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조언을 실천하며 겪게 될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성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이렇게 내려진 자신의 선택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